안녕하세요, 달콜부부입니다. 오늘은 원더윅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도대체 원더윅스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기들은 끊임없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생후 20개월까지 아기들이 겪는 10번의 정신적 도약기, 이 시기를 원더윅스라고 해요. 이 시기에 아기의 뇌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각 도약기마다 새로운 능력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이런 능력을 그냥 갖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아기의 뇌파가 변하고 머릿속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가 짠 하고 펼쳐지면서 아기는 엄청난 혼란을 겪고 불안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육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육아가 조금 태연해 보이는 이유는 아기의 신체 발달이나 정신 발달 단계들을 이해하고 시기별로 나타나는 아기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 책을 꼭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육아책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출산 전부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거든요. 아이의 정신적 도약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신생아부터 7개월까지 그리고 8개월부터 20개월까지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리도록 할게요.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한 3주 정도가 되잖아요. 엄마도 아기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이 지내다 보면 한 4, 5주쯤 벌써 첫 번째 도약기가 찾아와요.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리원에서는 잠도 잘 자고 잘 먹는다고 신생아실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던 우리 아기가 잠도 잘 자지 않고 계속 울고 일명 등 센서가 발동해서 눕히면 자질 않고 계속 젖을 물려고 해요. 이때 한창 엄마들이 수유텀을 만들기 위해 고생 중인데 아기가 계속 젖을 찾으니까 내 모유양이 모자란가? 안 나오나? 싶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소아과 선생님께 모유 상담을 받는 시기가 딱 이 시기라고 해요. 그런데 아기는 그냥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젖을 찾는 거고 모유양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걱정 없이 계속 쭉 모유 수유를 하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이때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못 참아서 단유를 하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심하게 울어댈 때 초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아기는 그저 자신에게 닥친 변화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엄마의 품을 찾는 거라고 해요.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울음뿐이거든요. 스킨십을 많이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손 탄다거나 그런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포근하게 아기를 안아주세요. 힘든 원더윅스를 겪고 5주에서 6주 정도가 되면 아기는 감각기관이 급격하게 발달해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멀리 있는 것도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해요. 초점을 잘 맞추고 모빌도 더 오래 보고 반사적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딸꾹질이 줄어들고 토를 덜 하게 됩니다. 아기는 색깔이 다채로운 것들을 좋아한대요. 알록달록한 거, 줄무늬, 각진 거, 엄마의 얼굴도 좋아해요. 사람 목소리, 특히 엄마 목소리를 좋아하니까 아기를 안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7주, 8주쯤이 되면 두 번째 도약기가 찾아옵니다. 머리둘레가 굉장히 커지고 뇌파에도 뚜렷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아기는 또 혼란스러워지겠죠. 평소보다 더 울고 관심을 원하고 잘 먹지도 않고 젖을 계속 찾기는 찾지만 막상 물리면 먹다가 잠들거나 장난친다거나 지안이는 분유를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계속 빨면서 장난치고 쪽쪽이를 물고 있는 걸 좋아했어요. 이 시기에 엄마 젖은 영양 공급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한 거라고 해요.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니까 기본 욕구인 빨기 욕구를 채우려는 거죠. 아기는 잠도 잘 못 자고 잠투정이 심해져서 밤만 되면 빽빽 울어요. 그런데 8주 된 아기가 엄마 껌덕지가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해요. 따뜻하고 안전한 엄마 품에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한 탐색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풍의 시기를 겪고 난 아기는 이제 패턴을 지각하게 되는데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패턴을 알게 돼서 손을 이제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기 손과 발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계속 쳐다보고 움직여보고 손으로 뭔가를 잡기 시작해요. 다양한 표정을 짓고 다양한 소리를 시험적으로 내보기도 하고 이제 신생아 때의 자동 반사는 사라지고 의식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이때 엄마는 아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들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개월별 발달을 돕는 놀이와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기 아기들에게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보여주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지각 발달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림보다는 진짜 물건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저도 지안이 어릴 때 사과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진짜 사과를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기는 새로운 걸 좋아하고 이제 패턴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지루해한대요. 그래서 저는 지안이를 안고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집안일에 대해 말해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기의 손이 닿는 곳에 다양한 촉감의 장난감을 놔주면 잡는 연습도 하면서 촉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옹알이도 늘어나는데요. 아기의 옹알이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면 아기는 자신의 목소리가 쓸모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기가 옹알이를 할 때는 조용하게 경청하다가 반응을 해주세요. 이제 10주쯤이 되면 다시 아기는 명랑하고 힘들지 않은 시기가 찾아와요. 엄마를 덜 찾고 이제는 자기 주변을 궁금해하고 탐색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햇살 같은 날들을 보내다 보면 11주에서 12주쯤 세 번째 도약기가 찾아와요. 역시나 아기는 평소보다 자주 울고 더 길게 울고 보채고 엄마의 관심을 원해요. 낯을 가리기 시작하고 손님이 가까이 오거나 만지려고 하면 기겁을 해요. 하루 종일 엄마 젖을 물고 있으려고 하지만 막상 물리면 양껏 먹지는 않고요. 지안이는 위안 삼아서 하루 종일 쪽쪽이를 물고 있었어요. 잘 잠들지 못하고 밤에 3-4번씩 깨고 맘마를 찾아서 그동안 애써 만들어온 수면 패턴과 수유 패턴이 깨지게 돼요. 지안이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그동안 해온 수면 의식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수면 환경을 유지해주면 도약기가 지난 후에 아기는 다시 본인의 수면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번 도약을 거치면서 아기는 목을 가누게 되고 시력도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아기가 물건을 잡기 쉽도록 내밀어주고 주변에 놓아주면 좋다고 해요. 아기의 쥐기 훈련은 지능을 발달시키고 아기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만지며 느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옹알이도 더 많이 늘어나서 목소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기도 하고 자신의 낸 소리를 듣고 스스로 웃기도 하고 침으로 거품을 만드는 투레질도 시작하게 돼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딱딱한 것, 말랑말랑한 것, 부드러운 것, 매끈한 것, 차가운 것 이런 것들을 만지고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느낌인지 언어로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누워있게만 하지 말고 터미타임을 자주 해주세요.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누워서 보는 세상과 엎드려 보는 세상은 아기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4개월쯤 12주, 13주 사이에 다시 아기를 돌보기 수월해지는 시기가 와요. 아기는 눈에 띄게 영리해지고 많은 물건에 흥미를 가지고 엄마가 봤을 때 부쩍 컸다고 느껴질 거예요. 100일이 조금 지나 15주쯤 네 번째 도약기가 찾아오는데요. 이전에 짧은 도약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5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해요. 열심히 수면 패턴을 만들고 있었는데 수면 시간이 엉클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밤에 수시로 깨나서 맘마를 찾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요. 환장할 노릇이죠. 저는 산후우울증도 있었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아기는 엄마보다 더 힘든 상황이래요. 아무리 졸려도 혼란스러워서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번뜩번뜩 눈이 떠지고 일어나 보면 외계 행성에 와 있는 것처럼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혼자 노는 시간이 짧아지고 엄마를 찾고 잘 먹지 못하고 변덕이 심해져요. 이럴 때일수록 아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쓰다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번 도약기를 거치면서 아기는 일상의 사건을 인지하는 능력이 생겨요. 공이 튀기는 것, 우유병을 흔드는 것, 냄비를 젓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눈여겨보게 되고요. 팔이나 손가락, 장난감 등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 빙 돌기도 하고 드디어 뒤집기를 하게 됩니다. 뒤집기를 할 때 아기 옆에서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 아기가 장난감을 잡기 위해 뒤집기를 더 연습할 거예요. 성공하면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아기가 다양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의 장난감과 사물을 만지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나무, 플라스틱, 천, 종이, 과자 봉지도 아기가 손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누워있게 하지 마시고 무릎에 앉혀서 자주 놀아주면 좋다고 해요. 앉은 자세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워할 거예요. 아기가 뒤집어서 기기 연습을 시작했다면 엉덩이를 조심스럽게 밀어주거나 매력적인 장난감을 손이 닿는 거리 밖에 놓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옹알이에 화답하는 것도 중요해요. 엄마가 반응을 해주면 아기는 자기 목소리로 의사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림책에 흥미를 갖게 되어 알록달록 예쁜 그림책을 자주 보여주고 성우 목소리가 아닌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길고 긴 도약기를 거치고 5개월쯤 다시 평온한 시기가 찾아와요. 아기는 탐구욕이 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애교도 부쩍 늘어나고 소리내서 자주 웃어요. 이때가 저는 첫 번째 육아 황금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에 지안이가 정말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여기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육아 황금기를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22주에서 26주 정도의 5번째 도약기가 찾아옵니다. 책에서는 평균적으로 4주 정도 어려운 시기가 지속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죠? 툭하며 울고 엄마를 찾고 잘 안 먹고 잠투정이 더 심해지고 자주 깨나요. 설상가상 이때쯤 첫니가 보통 나기 시작하는데 이앓이와 겹치면 아기도 엄마도 지옥을 맛보게 돼요.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라서 공부할 것도 많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기는 계속 안아달라고 울어대니까 엄마는 너무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주 욱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이때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육아 고충을 나누고 친정, 시댁, 남편의 휴가, 주말 등을 이용해서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요. 폭풍의 시기를 겪고 나면 아기는 이제 사물과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대요. 사람과 사물이 특정한 공간적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기는 불안해져서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속 눌러보기도 해요. 장난감에 붙어있는 스티커,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등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엄지와 검지로 잡아보기도 할 거예요. 아기는 사물을 무언가의 위에, 안에, 옆에 두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건을 뒤집고 넘어뜨리면서 관계에 대해 습득하기 시작한대요. 충분히 실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제 아기는 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집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줘야 돼요. 위험한 현관이나 주방에 안전문을 설치하고 흔들거리는 것들, 위험한 것들을 전부 치워서 아기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약기가 지나 7, 8개월쯤 다시 평온한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도약기와는 상관없이 7개월쯤 아이들은 엄마와 멀어지면 두려움을 느끼고 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전엔 엄마가 가는 모습을 보긴 봤어도 가버린다는 개념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거리 개념도 알게 되었고 엄마가 멀어지면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걸도 알게 되었거든요. 항상 아기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안 보이는 곳에 가야 한다면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원더윅스가 아기 발달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정신적 발달의 과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된 육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걸 안다고 해서 육아가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기가 울어제끼는 밤에 초록창에 우리 아기가 왜 이렇게 우나요? 와 같은 걸 검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생후 8개월 이후의 원더윅스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머리를 받친 다음에 이상한데 까먹었어? 까먹었다 신생 앉는 거